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 두 개의 승무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관련해서 많은 DM이 왔었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DM으로 많이 와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승무원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공통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답변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서비스 직종이잖아요.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학생 때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비스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경험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요식업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근무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스타벅스에서도 거의 1년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비스 직종이긴 하지만 항공 관련 직종은 아니잖아요. 관련된 일을 가까이에서 체험해보고 싶어서 공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가족 서비스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가족 서비스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대한항공에 속해 있는 회사는 아니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서포트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가족 서비스 직업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한가족 서비스를 하시는 직원분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안전하게 게이트까지 오시게 되고요. 이제 게이트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승무원들이 이제 그 승객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비행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 승무원분들이 한가족 서비스 직원분들께 인계를 해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서로 받고 비행 중에 서로 어떤 이슈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승객의 특이사항 같은 경우를 한가족 서비스 직원분들께 전달해드려요. 그럼 또 한가족 서비스 직원분들이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게끔 공항 바깥까지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신 승객분들 또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여행하시는 어린아이 승객이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들을 인수인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가장 승무원 면접을 볼 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족 서비스라는 곳에서 꼭 굳이 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항공 관련 업종에서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해보시는 것들이 어떤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또 많이 왔던 질문들은 승무원이 정말 고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승무원 시절에 몸 관리, 또 정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직접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승무원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걸어다니고 계속 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뉴욕을 거의 걸어서 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걸어다니고 서 있으니까 거의 이제 잘 못 앉아 있죠. 그래서 거의 걸어서 뉴욕을 갔다, 걸어서 호주를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꼭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동하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비행을 해서 너무 다리가 아프고 종아리가 정말 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뭔가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많이 서서 걸어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하체에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안 하고가 비행을 할 때 체력에 따라서 느끼는 피로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스테이션에 가면, 해외를 나가면 꼭 그 호텔에 있는 헬스장을 꼭 가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종아리 부종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강사 또한 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을 해야 되나 봐요. 제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평생 이제 서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20살 초반부터 이제 30살인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분들, 뭐 간호사나 서비스 직종이신 분들이 거의 오래 서 계시죠. 두 가지는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운동, 체력을 기르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아리 부종 관리입니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공감을 다들 하실 거예요. 발과 종아리가 일단은 붓기 시작하면 서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신경이 다 종아리랑 발에 가 있으니까 너무 근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발이랑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별의별 거를 다 해봤어요. 종아리 부종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고 불편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승무원 준비 시절부터 매일매일 종아리 부종은 그냥 제 생활의 루틴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아리 붓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종아리가 일단은 두꺼워 보이면 치마를 입었을 때도 다리에 핏이 예쁘지 않고요. 유니폼뿐만 아니고 그냥 여름에 짧은 하의를 입었을 때도 다리가, 난 살이 찌지 않았는데 종아리 부종이 심하시면 더 몸이 부해 보이고 그 옷의 핏이 안 예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로서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종아리 근육이 이제 가자미 근육이랑 기복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근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종아리 근육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아시죠? 아킬레스건은 근육이 아니고 인대입니다. 그래서 발목 뒤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인대가 만져져요. 그 부분이 아킬레스건인데요. 그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과 종아리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들은 이제 발목을 움직이는데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저희는 이족보행을 하는 이제 인간이잖아요. 서 있을 때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뛸 때 혈액을 심장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밀어 올려주는 하지 근육의 제2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혈액과 이제 림프액이 발목이랑 종아리에 고입니다.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방치해요, 만약에. 그랬을 때 이제 붓기가 만성화가 되는 겁니다. 만성화라는 거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야말로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순환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회원님들 중에서 하지정맥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종아리 부종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시술을 하시고 옵니다. 시술을 하시고 오고 그 시술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고 뭐 아픈 시술은 아니라고 하시긴 하지만 시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 이제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시게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이제 운동하시는 거, 운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필수예요. 그냥 운동은 밥 먹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두 번째, 종아리 붓기 관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저는 다리가 굉장히 편해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아리 관리는 정말 거의 한 10년 정도 한 사람이거든요.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이 발과 종아리 관련된 모든 제품을 거의 다 써봤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압박 스타킹도 써보고 마사지 기계도 써보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마침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들어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두 이제 승무원이 되실 분, 그리고 또 승무원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 저도 이 압박 스타킹이 정착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제품을 한번 미리 알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승무원들의 필수템, 밸런스핏 프로 압박 스타킹이고요. 오래 서 계시는 필라테스 강사님들의 필수템이에요. 총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발등까지 오는 발등형, 그 다음에 종아리만 감쌀 수 있는 종아리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에 입점했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제품이에요. 발등형이 조금 답답하시면 종아리형을 쓰셔도 되고요. 종아리형보다는 나는 조금 더 발목과 발등까지 붓기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발등형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쓰고 있습니다. 승무원들 뿐만 아니고 제 주변의 동료 필라테스 선생님들께서도 압박 스타킹이나 종아리 부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꼭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제품인 것 같아요. 밸런스핏 압박 스타킹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그냥 미용 목적으로 나온
시중에 파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의료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종아리 부종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믿고 쓰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저도 써봤을 때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히 뭔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이즈는 총 3가지입니다. 나는 종아리가 좀 두꺼운데 맞는 사이즈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난 또 종아리가 너무 얇은데 압박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것 또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S,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3가지로 이제 사이즈가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키가 176이에요. 6이기 때문에 다른 160대 초반이나 중반 여성분들보다 다리가 그래도 뼈가 있는데 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중에 나온 압박 스타킹을 써봤을 때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압박력이 심하고 너무 답답해서 사실 오래 착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또 아니면 반대로 느슨해서 한번 빠르면 그 압박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낭비다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이 밸런스 핏 프로 압박 스타킹을 만나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발등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등까지 감싸서 다 압박을 할 수 있는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잘 늘어나요. 너무 잘 늘어나고요. 지금 카메라를 바깥 너무 잘 늘어나고 근데 또 너무 잘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탄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돌아와야 빨거나 했을 때 이게 압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늘어나요. 너무 잘 늘어나고 그리고 보시면 되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어보면 제가 신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압박력이 다 달라요. 여기가 이제 무릎 부분이고 종아리 부분, 이제 발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조금 압박력이 좀 덜해요. 약한 압박력. 혈액이 위로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압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발목과 발등, 종아리 중간은 꽉 잡아주고 무릎은 조금 부드러워요. 그래서 확실히 신을 때 정말 압박만 되는 게 아니고 혈액이 순환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래에서부터 잡아주는 이 압박력 때문에 무릎과 종아리는 정말 편하고 혈액이 지금 내가 순환되고 있구나가 느껴져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갈 때라던가 아니면 정말 많이 서서 일을 했을 때 막 수업을 거의 6개, 7개, 8개 이렇게 했을 때 꼭 그날 저녁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고 생활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혈액이 잘 순환될까를 고민한 흔적이 보였고 실제로 제품에 그 피드백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압박 스타킹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압박 스타킹이 이제 발등형입니다. 발등까지 다 덮는 길이로 되어 있고요. 이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시야부터 보습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종아리에 아무런 자극이 없어서 오래 신고 있어도 정말 좋았거든요. 발등까지 다 감싸주는 길이거든요. 끼가 발등도 붙잖아요. 그래서 이 발등까지 이 압박 스타킹이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발등형보다는 짧지만 굉장히 이것 또한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걸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닌데도 쫙쫙 잘 늘어납니다. 색깔도 다양해서 내 성향대로, 내 취향대로 맞춰서 신을 수 있거든요. 종아리형은 블랙으로, 발등형은 이 스킨색입니다. 종아리형은 조금 발등형보다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밖에 나가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바지 안에 나 종아리가 너무 부었다 라고 하신 날에는 바지 안에 이렇게 종아리형을 쏙 입고 그냥 생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지금 너무 땡땡 부어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는 종아리형 압박 스타킹을 신고 왼쪽은 지금 안 신었어요. 근데 두 종아리에 지금 크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 다리 너무 부어있고 오른쪽 다리 너무 시원해요. 그냥 이거 신고 있기만 했는데도.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입니다.